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분께 만나 뵙고 있는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뒤에 보시는 그림 보이시죠? 아주 멋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무슨 공원에 있는 조형물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어제 발표된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에 설치할 예정인 대형 회전 관람차입니다. 관람차. 이걸 서울링 제로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서울링 제로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세 가지 문제점을 꼭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께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서울이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해나가구나. 또 오세훈 시장이 옛날에 처음 됐을 때 하려고 했던 한강 르네상스를 제대로 다 마무리를 못 짓고 그만뒀는데 이제 드디어 완성하는 한강 르네상스 2 버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흥분되게 그거를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보신 서울링 제로 관람차를 설치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해야만 이 서울링 제로 관람차 사업은 성공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올립니다. 어제인 3월 9일 날 발표가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강 중심의 글로벌 매력도시 성사진을 그려가지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언론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접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링 제로 설치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느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모형을 설치를 하는데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180m 높이의 대관람차를 설치를 해요. 그런데 이 난지도에 위치한 하늘공원은 이미 해발고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옛날에 쓰레기 매집장이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해발고도를 96m로 올려놓기 때문에 이 관람차 180m를 합치면 총 해발고도가 276m여서 63빌딩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이 관람차가 만약에 제대로 설치가 되면 세계 2위 높이의 관람차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뿌듯하지 않나요? 멋있기도 하고 세계 2위 높이 관람차니까 관광객도 엄청 올 것 같고 나도 좀 구경도 가야 되고 그래서 약 63빌딩 전망대에서 보는 정도의 조망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예상기로 1시간당 1474명이 탈 수 있고 1일 1만 1792명이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산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상 사업비는 약 4천억 원인데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교통의 문제입니다. 교통 뭐가 문제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의도고 이게 마포대교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난지도 쪽에 있는 하늘공원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파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한강다리가 흘러가지고 마포대교 한남대교 해가지고 강남 쪽으로 흘러가는 서울 길입니다. 아주 한강 정말로 세계적으로 좋은 이 한강 옆에 있는 난지도에 이제 하늘공원에 설치를 하는데 이 주위 부분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공원을 타려면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월드컵 경기장역, 마포구청역이 있는데 여기가 하늘공원 전망대고 여기다 설치한다 그러니까 뭐 가까운데 이 6호선입니다. 뭐 따라가지고 내려가지고 걸어오면 되겠네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혹시 이 안을 짜신 분이 그런 개념으로 그럼 역 주변에 교통도 좋고 지하철역 3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중간에 있는 가장 가까울 것처럼 보이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려서 걸어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제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양해해 주시고요. 네이버 기능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나오죠. 쭉 가는데 38분이 걸려요. 38분. 도착하는 데까지. 예. 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38분? 아무리 좋은 구경 가고 이 근처 월드컵 경기장도 한번 지나가면서 보고
이러고 걷겠지만 38분을 걸어가라.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여긴 마포구청역에서 또 한번 도보로 걸어가는 것을 내부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41분이 걸려요. 41분. 못 간다, 이거. 세 번째, 그 위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걸어가는 거 보니까 46분이 걸립니다. 야, 이거 구경 가려다가 46번 걸어가라 그러면 못 걸어가죠. 못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분들 문화비축기지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해가지고 오픈한 데가 있어요.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주말이나 좀 붐빌 때쯤 가면 하늘공원 부근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할 수가 거의 없어요. 잘.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그래도 하늘공원에 가가지고 주말 되고 주차하려면 힘든데 넌넌 아이처럼 이게 링이 들어서 가지고 관심을 끌면 더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민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려면 서울시가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의 주차장 시설은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차를 댈 데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특히 지하철역에서 와라.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40분씩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 하면 1시간당 1474명을 수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반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온다 하더라도 1시간당 700여 명을 날라야 돼요. 날라야 돼요. 1시간당. 1시간 700여 명을 날라야만 1시간당 1474명이 차로 오는 사람, 버스로 오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자 사업하는 분도 이걸 계획해가지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4천억이라는 돈을. 그럼 700명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셔틀버스 한 대를 40명씩 채우더라도 40명씩 안 타죠. 10명 탈 때도 있고 뭐 좀 더 서갈 때도 있지만 40명 수용하더라도 특정역을 정하여서 3분마다 한 대씩 운영돼야 돼요. 그러면 그 버스가 가는 시간도 있고 왕복이니까 몇 대가 운영돼야 될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반드시 먼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망입니다. 전망 와 270m 올라가가지고 보면 뭐 멋있겠지라고 하는데 과연 멋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예, 항공 지도를 보면 이 비행기 표시가 있는 게 나오는데 이 비행기 표시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지점에서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 나와요. 신기하죠, 기능이.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직 모르신 분은 네이버 들어가셔서 지도 보실 때 항공 지도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늘공원 여기서 제가 한번 항공사진 비행기에서 찍은 것 같은 거를 클릭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가양대교를 해가지고 파주 쪽으로 가는 한강 쪽이에요. 야, 노을 질 때 되니까 색깔은 좋은데 어디 볼 게 있나요? 특별하게?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가면 또 남쪽에 별로 볼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동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걸로 쭉 가면 이게 이제 강남 쪽으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가는데 이쪽이 여의도예요. 이쪽이 여의도 쪽인데 뭐 볼 게 그다지 있습니까? 북쪽, 월드컵 경기장 쪽 마찬가지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볼 게 없으면 관람차를 왜 타죠? 석양을 보기 위해서 탄다. 그럼 석양 좋다. 그럼 석양 한 30분 이내에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힘들게 가가지고 올라갔더니만 볼 게 없더라. 볼 게 없더라. 위치상으로 분배를 하느라고 또 높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하늘공원에 설치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딱 올라가 보면 별로 볼 게 없더라. 여러분 63빌딩 좀 전망대 가봤죠? 볼 게 있던가요? 뭐 가도 별로 없더라. 뭐. 자, 그래서 석양이 매우 아름다운 것은 인정을 하나 그 이외의 주변 지역에 대한 조망은 별로입니다. 제가 영국 런던에 있는 런던 아이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플라이어를 제가 타봤어요. 영국 런던 아이는 줄을 굉장히 씁니다. 근데 런던 아이에 가가지고 줄을 쓰는데 한번 볼 게 있다고, 뭐 왜냐하면 런던 아이, 영국 같은 경우도 파리도 마찬가지지만 고층 건물이 별로 없어요. 고층 건물이 별로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우리가 흔히 사진에서 보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건물들만 있기 때문에 뭐 별로 뭐 볼 게 있겠나 했더니만 올라가 보고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좋아요. 영국 런던 아이는. 근데 싱가포르 가보셨죠? 싱가포르 가면 그쪽에 있는 마리나 베이 그쪽에 있는 호숫가에 아주 고층 건물이 있고 쌍용에서 지어놓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조망 너무 좋습니다. 싱가포르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추천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아들 부부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 그래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는데 여기 싱가포르에 있는 플라이어는 별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냥 이렇게 보는 거나 또는 호텔에서 보는 거나 플라이어를 타서 보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서울링 제로 이거는 올라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만 보이면 아이고 뭘 올라가 돈 주고 힘들게 이렇게 금방 실정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람차 청소 및 시야 방해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관람차가 이렇게 생겼죠? 요 안에 조금 보시면 약간 점처럼 보니까 이게 관람차예요. 관람차가 링으로 되어 있는 튜브 안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확대해 보면 이렇게 튜브가 바깥에 있고 링 모양으로 그 안을 관람차가 지나가는 거죠.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그런데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괌에 가셔가지고 잠수함 타보신 경험 있습니까? 저는 가족과 같이 괌에 가서 잠수함을 탔는데 설명하는 분이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바닷가가 좋은 데다 들어가 보면 너무 잘 보인다 해가지고 잠수함을 탔어요. 잠수함 타는데 잠수함이 물에 떠 있다가 흔들거리면 멀미가 심하게 날 정도입니다. 딱 기다렸다가 참고 있는데 잠수함이 팍 내려갔어요. 바다. 우리가 흔히 TV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물고기도 보이고 너무 깨끗한 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 잠수함과 바깥을 볼 수 있는 유리가 압력 때문에 이중유리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끼어가지고 바깥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경 좀 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링 외부의 오염, 서울링 림 튜브 내부의 오염,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진을 보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 링 외부의 오염, 비 오고 먼지 끼고 하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누가 닦죠? 누가 닦죠? 자주 닦을 수도 없잖아요. 이 높은 건물의 이 외부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AI가 워낙 발달하니까 착착 매일마다 닦아주는 기계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 둥그스름한 이 외부에 오염이 끼면 누가 제대로 닦아줄 것이냐. 그리고 튜브 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링과 이 관람차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불면 지나가듯이 그 튜브 내부에 있는 벽에 오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지나가니까. 그러면 외부와 내부가 오염이 되면 닦을 수가 없어요. 내부는 더 닦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관람차를 밑에다 대고 아무리 내부를 열심히 닦더라도 관람차는 닦더라도 링의 내부는 닦기가 힘들다. 안 그래도 별로 볼 것이 없는데 올라가 보니까 별로 볼 것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야가 방해가 되고 소문이 퍼지고 뭐 볼 거 없고 뿌해가지고 안 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뭐 남산타워 전망대, 그 다음에 63타워 63빌딩 전망대,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좋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갔을 때에 정말 야 분위기 좋겠다 했는데 실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뭐냐? 창문을 통해서 밤에 조망을 보는데 야경을 보는데 실내의 불빛 때문에 바깥이 잘 안 보입니다. 실내 불을 완전히 끄면 바깥이 너무 잘 보이는데
실내불을 음식도 먹고 해야 되는 거 켜놔야 되잖아요. 바깥이 반사가 돼서 안 보여. 이것도 마찬가지 충분히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치를 한번 재검토해봐라. 지금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를 다 한강변 지도를 통해서 그려놔가지고 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난지도라는 그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선다는 그거의 상징성.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북쪽에도 보인다. 뭐 개성까지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징성이 있지만 거기다 해놨을 적에 볼 게 별로 없어. 교통도 힘들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관람차 종류. 다른데 런던 아이나 두바이나 그 다음에 저쪽에는 싱가포르하고 다르게 좀 색다르게 돼 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아까 보시면.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다면 부부해가지고 이 조경주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재검토를 하고 해야만 성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면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뉴스 브리핑을 많이 넣어놓고 홈페이지인 r119co.kr에 오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맨 밑에 부동산 뉴스 브리핑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도 자료를 넣어 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법률 39국토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